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임신에서 수유기까지 지켜야 할 그 어,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수유하는 기간, 이때는 아이하고 엄마는 100%한 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그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한테 다 공급을 받습니다. 기, 혈, 진액, 호르몬, 하여튼 모든 그 필요, 모든 걸 다 엄마한테 받아서 자기 몸을 만들죠. 그리고 출산 후에도 젖을 뗄 때까지 엄마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유해한 음식이나 어, 뭐 주변 환경 이런 게도 아주 예민하게 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양 공급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뭐 먹는 양도 2배 가까이 먹여야죠. 2인분을 먹여야 하니까. 그래서 뭐 아무거나 찬만 먹으면 뭐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 젖, 임신에서 출산 또 젖을 먹이는 그 기간은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하게 모든 묘사를 빈틈없이 꼭 지켜야 할 건 꼭 지키고 그래야 무난하게 안전한 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에, 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그 보이지 않는 그 각 개체 물질마다의 각 개체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뭐 살아있든 뭐 죽어있든 보이지 않는 각각의 본성, 본질, 특성이 있거든요. 이 모든 물질은 그 성질대로 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유기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어,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충청도 할머니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딸이 애를 낳았어요. 열심히 이제 젖을 먹이는 기간이죠. 근데 그 동네에 마침 그 토끼가 많아가지고 토끼 요리를 자주 해 먹는 그런 동네요. 토끼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단백이니까, 고단백 섭취니까 맛있게 여러 차례 젖도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음, 왜 그러냐? 젖 먹던 어린 아이, 갓난 아이가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 토끼처럼. 이게 얼마나 집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뭐 정신없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봉합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어, 편안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풀이든 뭐 동물, 고기든 무슨 물질이 됐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 붙어있든 생명이 없는 그 그냥 이런 물질이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있어요. 본성, 본질, 특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영향을 줬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의학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각각의 이 모든 이 만물은 다 나름대로 그 특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예민한 시기에 그 임신하고 출산하고 수유 기간 이 기간은 상당히 예민하거든. 예민한 시기에는 인체에 영향을 악 영향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미리 다 알아내서 가려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을 뗀 씨앗, 음, 검은색을 뗀 씨앗은 검은색을 뗀 씨앗 종류로 가죠. 인간의 씨앗이라고 씨앗을 만드는 기관이 콩팥이죠. 음, 콩팥에서 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은 씨앗으로 가. 그리고 검정색은 검정색으로 가고 인간의 오장육부가 색깔이 다 틀려요. 해부를 해보면 이 폐는 하얗고 심장은 붉었고 비위는 누렇고 간은 푸르동동하고 그리고 콩팥은 거무죽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검정색으로 가. 그래서 인간의 콩팥으로 가가지고 이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신장에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보호가 됨으로써 신장에 진액을 보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액이라는 건 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골수 뭐 여러 가지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뭐 진액, 피 따로 골수 구분하지 않고 총칭으로 진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수명이 콩팥의 진액에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액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병장수 그런 데 도움을 준다 할 수 있죠. 신수를 원하게 해주니까. 그런 걸로 봐서 그 성질은 그 성질대로 간다는 얘기죠. 또 폐는 아까 말한 그 하얗다고 그랬어요. 음, 그 인삼이 색깔이 하얘요. 흰색은 흰색으로 가.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폐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아주 원기를 보충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자기 특성대로 상호 주고받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할진데 뭐 어찌 사람한테 수젖을 먹인다는 말인가. 한 번쯤은 아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의 이치를 뭐 말하자면 뭐 날이 새도록 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봤어요. 이걸로 해서 토끼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토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뭐 고기니까 뭐 그러니까 고단백 섭취라고 고집을 피우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뼈 없는 고기, 뼈 없는 고기, 식품으로 먹든 약재로 먹든 지렁이나 굼벵이 아니면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종류의 뼈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이건 뭐 이런 그 경험은 그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생활 속에 얻어진 지혜입니다. 뭐 현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갓난 아기가 입술이 찢어진 그런 현상, 과학적으로 왜 입술이 찢어지는지 토끼처럼 그런 걸 규명하기가 사실 힘들 겁니다. 그런 건 하여튼 이런 약재라든가 이런 식품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인체를 다스리고 인체에도 영향을 주고받아서 인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인체에 아주 유익한 쪽으로 치료 물질로도 쓰인다. 식품이나 이런 약재가 그렇게 새로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생강싹, 생강싹, 이 생강싹을 많이 먹으면 그 아이의 손가락이 하나가 더 생겨. 옆으로 하나 더 생겨가지고 손가락이 6개, 그 육손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육손이 될 수도 있다. 생강싹을 먹으면. 뭐 김치를 담글 때 뭐 생강은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강 옆으로 삐져난 그 생강싹, 싹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생강 몸통만 써야겠죠. 예. 그리고 또 율무. 음. 율무란 특성은 혹을 떼내는데 아주 선수야. 예. 그러니까 그 늙으면은 간혹가다 얼굴에 막 이 쥐젖처럼 막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좁쌀 같은 쌀 크기만한 그런 뭐 쥐젖이 생긴다고 그러죠. 늙으면. 예. 이때 율무를 죽이나 율무차로 해서 한동안 며칠이간 한 달이간 계속 먹으면 감쪽같이 얼굴이 지저분하게 났던 그 쥐젖이 툭툭툭 다 떨어져. 얼굴이 깨끗해져. 음. 이런 용도로는 뭐 참 좋아요. 어. 그런데 논리적으로 봐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결국은 혹덩어리야. 음. 그래서 율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또 한 가지, 사고 난 현장이나 뭐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끔찍한 그 사고 난 현장, 아니면 뭐 불구경, 불난데 불구경,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음. 임산부라는 건 임신 안 했을 때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엄청 약하고 예민한 상태다. 임신을 했으면은 그 육체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놀랄 수가 있어요. 놀래면 경기나 간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피 공급이야. 음, 피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임신 3개월에서 5개월. 이쯤 돼서 애가 떨어지는 건 전부 엄마가 피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서 애가 떨어진 것입니다. 음. 뭐 산부인과 가도 특별한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임신 계획이나 출산 후 수유기까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각별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품이 식품이고 식품이 약초이고 이런 그 신토부리, 그러니까 자연과 나는 하나이다. 자연과 나는 한 몸이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정주신, 010-5500-9708입니다. 감사합니다.